여러분, 잠시 상상력을 발휘해 보실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제 정세의 한복판이 사실은 고전 삼국지처럼 치열한 지략과 힘겨루기가 펼쳐지는 거대한 무대라면 어떠시겠습니까? 더욱 놀라운 건 겉으로는 예측 불가능한 기행의 연속처럼 보였던 인물, 바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 혼돈 속에서 마치 현대판 제갈공명처럼 치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면 믿으시겠어요? 그의 모든 행보 뒤에는 단순한 돌발 행동이 아닌 상대를 교란하고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숨겨진 전략이 있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오랜 시간 국제사회는 나름의 질서와 규칙 속에서 움직여왔죠.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는 복잡했지만 적어도 외교라는 큰 틀 안에서는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마치 잘 정돈된 체스판 위에서 각자의 말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트럼프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이 익숙했던 국제 외교의 문법은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기존의 모든 통념을 거부하며 전례 없는 파격적인 스타일로 전 세계를 당황시켰습니다. 마치 체스판 위의 말을 갑자기 손으로 뒤엎어버리는 듯한 모습이었달까요? 그의 거침없는 언행과 예측 불가능한 정책 결정들은 수많은 외교 전문가들을 혼란에 빠뜨렸고, 많은 이들은 그의 행보를 그저 무모하고 즉흥적인 기행으로 치부하곤 했습니다. 세계 지도자들은 그의 다음 수를 도저히 짐작할 수 없었죠. 그의 수많은 파격적인 시도들 중에서도 유독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던 첫 번째 승부수가 기억나실 겁니다. 바로 2019년 느닷없이 터져나온 그린란드 합병 시도였죠.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덴마크령인 그린란드를 미국이 사들이겠다고 공개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전 세계는 조롱 섞인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얼음 덩어리를 왜 돈 주고 사? 백악관에 얼음 조각상이라도 세우려는 건가? 같은 비웃음이 쏟아져 나왔고, 덴마크 정부 역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강력히 거부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경제적인 가치도 없어 보이는 그저 거대한 빙하로 뒤덮인 땅을 사들이겠다는 그의 발상은 누가 봐도 무모하고 현실성 없는 기행처럼 보였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황당해 보이는 제안 뒤에는 상상 이상의 치밀한 전략적 가치가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실 겁니다. 그린란드는 단순한 얼음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그 아래 잠들어 있던 엄청난 양의 희토류를 비롯한 광물 자원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전기차, 첨단 무기 등 현대 산업의 핵심이 되는 이 희귀 광물들은 21세기 패권 경쟁의 필수 요소로 꼽히죠. 게다가 북극 항로가 열리면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최단거리 해상 운송로로서 그 전략적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기존의 수에즈 운하를 통하는 것보다 훨씬 짧은 이 항로는 물류 비용 절감은 물론 운항 시간까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황금 항로의 가능성을 품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린란드는 대서양과 북극해를 잇는 군사적 요충지로서 미국의 안보 전략에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북극 지역에서의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전략적 거점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린란드 구매 제안은 단순한 기행이 아니라 미래 시대의 핵심 자원과 물류, 그리고 군사적 패권을 동시에 잡으려는 대단히 치밀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비롯된 승부수였던 겁니다. 전 세계의 조롱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노림수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런 예측 불가능한 행보들이 과연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그린란드 구매 제안을 향한 세계의 시선은 조롱과 비웃음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영토를 돈으로 사겠다는 발상 자체를 황당하게 여겼죠.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제안은 단순한 기행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래 시대의 핵심 자원과 물류, 그리고 군사적 패권을 동시에 움켜쥐려는 대단히 치밀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출발한 승부수였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겉으로는 무모해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전략적 가치가 숨겨져 있었으니까요. 실제로 그린란드는 단순한 얼음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얼음이 서서히 녹아내리면서
그 아래 깊이 잠들어 있던 엄청난 양의 광물 자원들이 비로소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스마트폰이나 전기차, 그리고 첨단 무기 같은 현대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희토류를 포함한 다양한 희귀 광물들은 21세기 국가 간 패권 경쟁에서 결코 놓칠 수 없는 핵심 요소로 꼽힙니다. 이 자원들을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 미래 산업의 주도권이 좌우될 수 있다는 의미죠. 또한 북극 항로의 개방은 그린란드의 가치를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가장 짧은 해상 운송로가 열린다는 건 기존의 수에즈 운하를 통하는 것보다 물류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운항 시간까지 대폭 단축할 수 있는 황금 항로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이는 전 세계 무역의 판도를 뒤흔들 만한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죠. 게다가 그린란드는 대서양과 북극해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미국의 안보 전략에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북극 지역에서 점차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러시아나 중국을 견제하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전략적 거점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그린란드는 자원, 물류, 군사적 가치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숨겨진 보석과 같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승부수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카리브해를 넘어 남미 대륙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2020년 3월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마약 테러 혐의로 기소하고 그의 체포에 무려 1,500만 달러라는 엄청난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는 마두로 정권의 부패와 인권 탄압에 주목하며 미국이 인권과 마약 카르텔 척결이라는 대의 명분 아래 움직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과연 그것이 전부였을까요? 사실 이 현상금 선언 뒤에는 훨씬 더 복잡하고 거대한 전략적 노림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첫째, 중남미 패권 경쟁입니다.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뒷마당으로 불리는 중남미 지역에서 반미 노선을 걸으며 미국에 끊임없이 저항해왔습니다. 불안정한 정세는 중남미 전체의 질서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미국에게는 불편한 요소였죠. 마두로 정권의 약화는 미국이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다시금 확고히 하려는 시도였던 겁니다. 둘째,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입니다. 베네수엘라는 막대한 석유 자원을 바탕으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대규모 차관을 끌어왔고 양국은 이를 통해 중남미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베네수엘라의 주요 채권국이자 투자국으로 자리매김하며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죠. 마두로 정권에 대한 압박은 단순히 베네수엘라를 넘어 중남미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발판을 흔들려는 전략적 의도 또한 담겨 있었습니다. 셋째, 석유 자원 확보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의 원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비록 현재는 경제난으로 생산량이 급감했지만 잠재력만큼은 엄청나죠. 마두로 정권의 붕괴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나아가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체스판 위의 말처럼 마두로 정권은 미국의 국익을 위한 여러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활용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하나하나의 움직임이 큰 그림을 완성하는 중요한 조각이었죠. 겉으로는 마약과의 전쟁이나 인권 보호처럼 보였던 이 현상금 선언은 사실 중남미에서의 지정학적 우위를 확보하고 경쟁국들의 확장을 견제하며 핵심 자원을 둘러싼 미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다층적인 전략이었던 셈이죠. 그린란드와 베네수엘라, 이 두 가지 사건은 언뜻 보면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큰 그림 속에서 치밀하게 계산된 승부수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예측 불가능해 보이는 행보들이 과연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니면 모두를 속이고 자신의 진짜 의도를 감춘 채 마치 삼국지 속 제갈공명처럼 나를 속여 적을 속이는 전환계를 펼친 것은 아니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들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전략으로 꿰어 맞춰질 수 있는지 그 숨겨진 지략의 퍼즐을 맞춰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우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린란드 합병 시도와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 현상금 선언이 단순히 기행이 아니라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치밀한 전략의 일환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짚어봤습니다.
마치 삼국지의 제갈공명처럼 겉으로는 예측 불가능한 수를 두면서도 그 안에 거대한 목표를 숨겨둔 나를 속여 적을 속이는 변환계였을지도 모른다는 의문을 던졌었죠. 오늘은 바로 그 숨겨진 지략의 퍼즐을 함께 맞춰보며 이 모든 행보들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완성될 수 있었는지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는 기존의 정형화된 틀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았죠. 때로는 무모해 보이고 때로는 돌발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점이 그의 전환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상대방이 자신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혼란을 주는 것처럼 말이죠. 상대가 그를 단순히 예측 불가능한 인물로 치부하는 순간 그의 진짜 전략적인 움직임은 더욱 은밀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는 마치 바둑에서 겉으로는 무의미해 보이는 수를 두어 상대의 허를 찌르는 고수의 전략과도 닮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린란드 합병 시도는 어떠셨습니까? 당시 많은 이들이 트럼프의 황당한 기행이라며 비웃었지만 사실 이는 북극이라는 새로운 전략적 요충지를 선점하고 미래 자원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며 나아가 군사적 거점을 확보하려는 냉철한 계산이 깔린 움직임이었죠. 얼음으로 뒤덮인 땅 아래 막대한 희귀광물과 북극 항로라는 경제적 가치, 그리고 지정학적 중요성을 간파한 대단히 전략적인 가치를 지닌 땅이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시도였던 겁니다. 겉보기엔 황당했지만 실제로는 대단히 중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에 대한 현상금 선언 역시 단순한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이나 인권 문제 해결을 넘어 중남미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쟁국들의 확장을 견제하며 세계 최대의 원유 매장량이라는 핵심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려는 다층적인 지략이 숨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용하여 전략적 이득을 취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의 에너지 안보와 글로벌 패권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하는 분석이 지배적이죠. 이처럼 겉으로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벌어진 두 사건이 결국 미국의 국익이라는 하나의 큰 그림 아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여준 외교가 단순히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는 마치 삼국지 속 제갈공명이 촉한의 대업을 위해 예측 불가능한 전술과 기묘한 심리전을 구사했듯이 현대 국제 정치 무대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나를 속여 적을 속이는 변환계를 펼쳤던 것은 아닐까요? 기존의 외교 상식을 뒤엎는 파격적인 행보 하나하나가 사실은 상대방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판을 짜기 위한 치밀한 포석이었던 셈이죠. 이는 현대 외교가 더 이상 정해진 공식대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은 단순한 기행이나 예측 불가능한 돌발 행동의 연속이 아니라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었다는 새로운 해석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의 파격은 어쩌면 계산된 파격이었고 무모함은 상대를 방심하게 만드는 전략적 무모함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겉으로만 보아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던 그의 정치적 행보들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벌어지는 치밀한 수싸움처럼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과연 트럼프는 정말 현대판 제갈공명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그저 우연의 일치를 거대한 그림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답은 여러분의 통찰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잡한 국제 정세의 수수께끼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파헤쳐보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파격적인 행보를 함께 들여다볼까요? 바로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에 대한 미국의 전례 없는 압박과 함께 그의 체포에 거액의 현상금을 내걸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겉으로만 보았을 때는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하거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처럼 비쳤죠. 하지만 과연 그것이 이 모든 상황의 전부였을까요? 사실 이 현상금 선언은 중남미 지역의 패권을 둘러싼 복잡다단한 전략의 한 조각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국가이자 지리적으로는 미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중남미의 핵심적인 요충지이기도 하죠. 이곳의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은 곧 미국의 에너지 안보와 직결될 수 있는 민감한 문제였던 겁니다.
더구나 마두로 정권은 반미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중국과 러시아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었고, 이는 미국에게는 결코 자시할 수 없는 직접적인 도전으로 비쳤을 테니까요. 트럼프 행정부가 마두로를 마약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천문학적인 현상금까지 내걸었던 것은 단순히 국제 정의를 구현하려는 차원을 훨씬 넘어선 다층적인 전략이었을지 모릅니다. 이는 마두로 정권을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정권 교체를 유도하여 베네수엘라가 가진 막대한 석유 자원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다시금 확고히 하려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었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중남미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과 러시아에 던지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이자 이 지역의 세력 균형을 재편하려는 의도였던 셈입니다. 마치 삼국지 속 제갈공명이 한 수의 바둑돌로 여러 적들을 동시에 견제하며 자신의 대의를 이루려 했던 것처럼 말이죠. 지난번 그린란드 합병 시도와 오늘 살펴본 베네수엘라 현상금 선언. 이 두 가지 사건은 언뜻 보기에 서로 아무런 연관성도 없어 보이는 그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이하고 예측 불가능한 행보들로만 비춰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대한 국제 체스판 위에서 펼쳤던 현대판 전환계의 일부였을 가능성을 매우 조심스럽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연환계란 자신을 속여 적을 속이는 지략으로 겉으로는 종잡을 수 없고 때로는 무모해 보이는 행동으로 상대를 방심하게 하거나 혼란에 빠뜨리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고도의 전략을 의미합니다. 트럼프는 아마도 자신의 비정형적인 화법과 예측 불가능한 행동 패턴을 의도적으로 활용하여 적대국들은 물론 심지어 동맹국들까지도 혼란과 의문 속에 빠뜨렸을 겁니다. 과연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하는 의문을 품게 하면서 실제로는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치밀하고 계산된 전략적 수를 연이어 두었던 것이죠. 그의 트위터 발언 하나하나, 돌발적인 외교 정책 결정 하나하나가 마치 상대방의 허점을 유도하고 반응을 떠보기 위한 정교하게 짜인 움직임이었을까요? 우리는 이제 그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린란드 구매 시도는 북극해 패권을 위한 장기적인 포석이었고, 급부상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북극 진출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은 중남미 에너지 자원 확보와 영내 중국-러시아 영향력 축소를 동시에 노린 것이었죠. 이 모든 것이 개별적인 사건들이 아니라 상호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전략적 퍼즐 조각들이었다면 우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단순한 정치인이 아닌 현대 국제 정치 무대에서 고전 삼국지의 제갈공명처럼 나를 속여 적을 속이는 비정형적인 전략가로 새롭게 재평가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의 행보를 그저 예측 불가능한 기행으로만 치부했던 과거의 시선은 이제는 그의 숨겨진 지략과 큰 그림을 간과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깊은 의문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지적 충격과 함께 현대 국제 정세의 복잡성과 그 이면에 숨겨진 전략적 깊이에 대한 경외감을 동시에 느끼게 되는 지점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너머에 감춰진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시대는 막을 내렸지만 그가 펼쳤던 독특한 외교 전략이 남긴 파장은 여전히 현재 국제 정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심층적으로 탐구해 본 것처럼 겉으로 보이는 현상만을 맹목적으로 좇아서는 복잡다단한 국제관계의 본질을 결코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죠. 앞으로도 우리는 국제 정세를 분석할 때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사실 너머에 숨겨진 전략적 의도를 읽어내는 깊은 통찰력을 꾸준히 길러야 할 것입니다. 현대 외교 무대에서 펼쳐지는 비정형적 전략들은 과거의 고정된 틀과 상식으로는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허다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여준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듯한 파격적인 행보 속에 훨씬 더 큰 그림과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의 제갈공명적 면모가 실제였든 아니든 그의 독창적인 전략적 접근 방식은 분명 우리에게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질문과 관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복잡다단한 국제관계의 수많은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우리의 지적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사실만을 쫓아가기보다는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와 전략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해안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혼돈의 시대를 현명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지혜가 아닐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